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참혹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지금 입건되고 긴급체포 위기에 있습니다. 출국금지 당했습니다. 지금 상설특검이 민주당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동훈계 애들이 23명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장동혁이 반대했다고는 하고 박정훈이가 기권했다고는 하지만 한동훈계하고 또 한동훈계는 아니지만 또 몇몇의 이탈이 있어서 23명의 표가 이탈해서 국회 상설특검이 만들어졌습니다. 상설특검이 만들어지면 내란죄 같은 것을 이제 특검이 수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으로 성공했습니다. 한동훈을 특검팀에 넣어줬습니다. 박영수 당시에 특검의 부름을 받아서 좌천되어 있던 윤석열이 그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고 거기에 한동훈을 불러서 같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등 소위 국정농단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정말 승승장구했죠. 그러나 이제 한순간에 몰락했습니다. 역시 간신들 때문입니다. 원래가 말이죠. 권력에는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저는 참모들의 중요성을 여러 번 얘기한 바 있고요. 당나라의 당태종의 참모인 위징이라 유방의 참모인 장량 등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써야 된다. 용인술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방송에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진단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정치는 소통이다.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참 입이 닳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결국은 잘해 나가던 윤석열 대통령이 언젠가부터 뭔가 이상 징후를 드러냈고 결국은 잘못된 판단으로 나아간 것인지 물론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더 봐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에게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람을 정말 잘못 썼다고 보는 것이 한동훈입니다. 결국 사람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람 쓰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 비대위원장 한동훈한테 맡겼다가 정말 한동훈한테 정수리를 되게 세게 두드려 맞고 결국 이제 혼절하게 됐습니다. 사실 말이죠. 계엄이라는 것도 이것이 성공하면 이것이 또 다 합법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를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군대를 움직인다는 것은 무력을 움직이는 것인데 거기에 충분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움직일 만한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말이죠. 거기서 불상사가 나거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그러면 또 비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라는 것이 불분명하면 국민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이 불법이다, 내란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담화문을 발표할 때는 반국가단체 일거척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상태에 와서는 지금 부정선거 같은 것들을 수사하기 위한 것도 과연 계엄의 목적이었는지 어떤 우리가 모르는 국정원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특별한 정보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담화문 형식을 통해서든 기자회견을 통해서든 좀 밝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계엄이 무조건 불법으로 우연으로 지금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으로 지금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태를 누가 만들었느냐? 한동훈이 만들었습니다. 한동훈은 법무장관 할 때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는 일부러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주 충성하는 척하고 아주 충실한 참모로서 아주 큰형 모시듯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한동훈이 발톱을 드러낸 겁니다.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가장 발톱을 드러냈던 건 뭐냐면 중진 의원들을 전부 무시하고 총선 과정에서 말이죠. 자기 혼자 단독 선대위원장을 한 뒤 마이크를 독점했다는 겁니다. 전국 유세를 하면서도 거기에 있는 후보들을 띄울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거기 가서 스타가 될 생각을 하고 셀카를 찍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말이죠. 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얘가 한 것 중에서 가장 정말 어이없는 것은 공천권에 자기 멋대로의 휘두름이었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개혁 공천도 못하면서 지호 비례대표 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그 국회를 나눠주는 그런 못된 짓을 했고,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 탄생에 공을 세웠던, 반드시 또 챙겨야 하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배척하고 자기 멋대로 정말 자기 사람 심기에 혈안이 되셨습니다. 한동훈의 공천은 오로지 자기 사람 심기입니다.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세력을 구축해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총선을 갖다 대선처럼 치릅니까? 총선에서 국회의원 뽑는 것이고 국회의원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이 총선을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아니면 무슨 성급함이었는지 대선처럼 치르다가 다 망해먹은 겁니다. 그렇게 망해먹었으면 뒤로 물러섰어야 되는데 또 당대표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것이 국힘의 파국의 원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동훈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그야말로 총선을 말아먹기 때문에 이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는 걸 원치 않았던 것이죠. 아니,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또 한동훈이에게 당대표를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지금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이유인지 하여튼 간에 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한동훈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밀지 않았다라는 원한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원한을 키워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발톱을 드러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또한 저렇게 바락바락 대드는 후배 한동훈이가 고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또한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급기야 한동훈이가 당원 게시판이라는 거 터졌습니다. 한동훈의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격했다는 것이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욕설로. 자, 그 다음에 한동훈이 법무장관 할 때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또 의혹이 터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민들과 당원들 엄청난 공격이 있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르마를 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동훈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시켜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원한을 키웠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두 사람 간의 갈등이 극심해졌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야당 이재명을 지금 대적하기도 힘든데 한동훈까지 저렇게 사사건건 반대를 하니 도대체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런 겁니다. 말만 대통령이지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인 이재명과 또 조국당, 그 다음에 한동훈까지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전부 다 짜고 덤비면서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발목을 잡으니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한동훈이가 지 애미를 잡아먹었습니다. 확실합니다. 결국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를 잡아먹은 것과 똑같습니다. 한동훈이가 어떻게 해서 법무장관이 됐습니까? 솔직히 한동훈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나띵이야.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이 대선에 나왔을 때도 한동훈은 한 게 없어요. 그때도 검사했어요. 그냥 어디 법무연수원인가 가가지고 그냥 편히 살면서, 그렇다고 정치인도 아니고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선거에 나와서 유세를 한 번 했습니까? 무슨 뭘 했습니까? 나경원이는 말이죠. 대선 본선 치를 때 81차례를 유세를 했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동훈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생활을 같이 했다는 이유로 그냥 법무장관이 된 겁니다. 그냥 법무장관으로 점프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한동훈을 법무장관? 여러 가지 나이라든지 경력으로 볼 때 무슨 법무장관이지? 그렇게 파격적인 인사를 해줬던 겁니다. 그리고 또 비상대책위원장도 아니 한동훈이 뭘 했다고 비상대책위원장입니까? 국회의원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특별히 영웅적인 어떤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죠. 어쨌든 이렇게 인사를 잘못한 것이 그 업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미치고 있습니다. 지나간 얘기니까 다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이미 한동훈을 비상대책위원장 시키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정말 우리 사람 좋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에게 완전히 이런 배신은 아마 역사에도 별로 없습니다. 배신도 여러 급이 있는 배신인데 이거는 시저를 죽인 브루터스 그거보다도 더한 배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배신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역사상에도. 아마 드물 겁니다. 아마 한동훈의 윤석열에 대한 배신은 앞으로 많은 우리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겁니다. 아마 고사성어가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윤한 동주, 5월 동주가 아니라 윤한 동주다. 그러니까 윤과 한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가 둘이 싸우다가 결국은 둘 다 폭망했다. 뭐 그런 말이 만들어질지 하여튼 간에 지금 한동훈의 배신이 모든 것을 망쳐놨습니다. 한동훈이 다 망친 겁니다. 근데 한동훈 저도 다 잃고 망했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을 불사르고 저도 거기에 불타 죽게 생겼습니다. 자, 한동훈 정말 이제 와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직도 헛된 꿈을 꾸고 있는지 아직도 윤석열을 몰아내면 내가 대선에 나가서 이재명은 자법이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이 방송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실업 TV입니다.